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180쪽 산화환원 반응, 산소의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 그리고 학습지 3쪽, 4쪽, 3페이지와 4페이지 같이 꺼내놓고 수업하면 됩니다. 우리 산소의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 하는데 이미 지난 시간 또는 지지난 시간에 산화환원 반응을 많이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하게 할 수 있을 텐데 180쪽에 구리를 가열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요 실험을 정리하면서 산소의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리는 금속이에요, 비금속이에요? 구리? 그렇죠. 금속이죠. 또 구리는 좀 독특해요.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금속이라고 하면 광택이 나고 은백색을 띈다라고 알고 있는데 구리는 붉은색을 띠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구리는 구리 이온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지난 시간 전자의 이동에 의한 산화 반응을 할 때 구리 이온이 수용액에 구리 이온이 있다면 푸른색을 띠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금속 구리, 고체 상태의 금속 구리는 붉은색을 띈다라고 합니다. 이 금속 고체인 구리를 핀셋으로 잡고 거풀꽃에 넣었을 때 변하는 거, 그리고 다시 이제 거풀꽃에 넣어서 구리를 가열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속풀꽃에 넣었을 때 구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거풀꽃, 구리를 거풀꽃에 넣었을 때, 구리를 거풀꽃에 넣었을 때, 구리를 거풀꽃에 넣고 가열하면 구리가 색깔이 변해요. 원래 구리는 붉은색인데, 거풀꽃에 넣으면, 이 거풀꽃에서는 산소가 풍부하거든요. 알콜 램프의 겉에 있는 거풀꽃에는 산소가 풍부해서 온도도 높고 산소가 풍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리가 거풀꽃에 있는 산소와 반응하게 되죠. 산소와 반응하면 구리가 산화구리가 됩니다. 되고요. 화살표 전에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의 원자의 개수를 맞춰주려면 여기 산화구리 앞에 2를 적고 구리 앞에 2를 적어야 반응 전과 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맞게 되는 거죠. 구리는 아까 붉은색이라고 했는데 산화구리는 검은색이거든요. 검은색. 그래서 반응 전에는 붉은색 구리였는데 거풀꽃에 가열하고 나서는 검은색 산화구리로 된 것으로 봐서 구리가 화학 변화를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고요. 이 검게 변한 산화구리를 다시 속풀꽃에 넣어 보겠습니다. 속풀꽃. 알콜 램프의 속풀꽃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속풀꽃은 산소가 충분하지 않아서 알콜 램프에 있는 알코올이 불완전 연소를 하거든요. 이렇게 불완전 연소를 하면 아직 연소하지 않은 탄소가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속풀꽃에서는. 그래서 이 검게 변한 산화구리를 솥불꽃에 넣으면 솥불꽃에 있는 탄소와 반응을 하죠. 반응을 하면 아까 산화구리 검은색이라고 했거든요. 검은색 산화구리가 구리로 변하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이 탄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번에도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맞춰줘야 되니까 구리는 반응 전에 하나, 반응 후에 하나. 산소는 반응 전에 하나인데 반응 후에 두 개니까 이 산소 앞에 2를 해줘야 되고요. 그렇다면 다시 구리가 생성물에서 두 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반응식을 완성했습니다. 겉불꽃에 넣었을 때 반응식, 속불꽃에 넣었을 때 반응식을 완성을 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면 겉불꽃에 구리를 가열했더니 구리는 어떻게 됐냐면 구리가 산화구리가 되었어요. 이때 반응 전의 구리가 산화구리 되면서 구리는
산소를 얻게 되죠. 산소를 얻습니다. 산소를 얻어요.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지난 시간 또는 지지난 시간에 산화제, 환원제 아니면 전자의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 할 때 산소의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도 했었거든요. 산소의 이동에 의한 산화는 산소를 얻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산소 얻음. 환원은 산소 이름. 산소의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할 때 산소를 얻는 것은 산화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풀꽃에 넣었을 때 거풀꽃에 넣었을 때 우리 금속 구리파는 산화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리의 산화. 자, 이번에는 솥불꽃을 다시 한번 볼게요. 솥불꽃에서는 산화구리가 구리로 변하죠. 이때 산화구리는 구리로 변하면서 오히려 산소를 잃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산소 잃음. 산소를 잃는 것을 우리는 환원이라고 한다 했죠. 환원. 누가 환원될까요? 산화구리. 산화구리가 구리로 변하면서 환원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솥불것에 넣었을 때는 환원이 되는데 누가? 산화구리가 환원이 되죠. 솥불꽃에서는 산화구리. 우리 산화구리 뒤에 괄호에서 2라고 적어주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구리라는 게 여기서 이가로 되기 때문에 2라고 적어줍니다. 산화구리의 환원. 산화구리는 환원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솥불꽃에 넣었을 때 산화구리가 환원이 되는데 그러면 탄소를 한번 볼까요? 탄소. 자, 이 탄소라는 거는 반응 전에는 탄소였는데 반응 후에 이산화탄소가 되죠. 그러면서 탄소는 산소를 얻습니다. 산소를 얻어요. 산소를 얻는 것을 우리가 산화라고 하죠. 솥불꽃에서 산화구리를 가열했을 때 탄소는 산소를 얻어서 이산화탄소로 산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산화환원은 동시에 일어난다. 산화환원의 동시성에 의해서 산화구리가 환원이 된다면 그 옆에 있는 탄소는 산화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거풀꽃에 넣었을 때는 구리가 산화가 되고요. 솥불꽃에 넣었을 때는 산화구리가 환원이 되는데 이 관련 내용이 우리 교과서 181쪽 한번 볼게요. 182쪽의 그림 6-1을 보면 구리의 산화환원, 금속 구리가, 붉은색 구리가 거풀꽃에서 산소를 얻어서 검은색 산화구리가 되고 이 검은색 산화구리가 솥불꽃에서 탄소와 반응해서 다시 붉은색 구리가 되는 그래픽이 커다랗게 나옵니다. 그림을 반드시 읽어보고 관련 반응식을 꼭 적어보도록 하세요. 180쪽과 교과서 180쪽과 181쪽을 집중해서 읽어보고 우리 스스로 확인하기도 한번 풀어봐야 됩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2번 한번 볼게요. 스스로 확인하기 2번. 스스로 확인하기 2번은 마그네슘도 금속이죠. 마그네슘이 이산화탄소와 반응해서 산화마그네슘이 되면서 탄소가 발생하는 반응입니다. 이때 산화되는 물질과 환원되는 물질을 각각 써보자 했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반응 전의 마그네슘은 산화마그네슘으로 되죠. 산화마그네슘으로 되면서 마그네슘은 산소를 얻습니다. 산소를 얻어요. 산소를 얻는 거는 우리가 산화라고 하죠. 산화라고 하고요. 이산화탄소는 산소로 되면서 오히려 산소가 떨어져 나가죠. 산소를 잃습니다. 산소 잃음. 산소를 잃는 거를 우리가 환원이라고 합니다. 환원. 그래서 산화되는 물질은 마그네슘, 환원되는 물질은 이산화탄소임을 구할 수가 있죠. 알 수가 있습니다.
학습지도 반드시 빈칸 또는 네모칸 안에 정리를 했고요. 우리 교과서 181쪽에 보면 녹슨 자전거가 보이네요. 녹슨 자전거. 철의 재련을 통해서 강한 철을 재련해서 얻을 수 있게 되는데 이 철을 가지고 농기구나 뭐 무기나 각종 산업 현장에 다양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철이 산화되는 거죠. 철이 녹쓰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철의 녹쓰는 현상을 우리가 철의 부식이라고 주로 말을 하죠. 철의 부식. 철의 부식도 철의 산화의 일종입니다. 철이 언제 부식이 잘 되냐면 공기 중에 산소가 결합했을 때, 공기 중에 산소가 결합했을 때 철의 부식의 원인은 산소가 되겠죠. 즉 철의 부식도 철의 산화입니다. 철의 부식, 철의 산화, 산소와 결합했을 때고요.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수분이 많으면 부식이 더 잘 되죠. 산소와 공기 중에 산소와 수분, 물이 있을 때 철의 부식은 굉장히 잘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철이 부식되면 단단하던 철이 부식이 되면 붉게 변하면서 약하게 되니까 철의 부식을 방지해야겠죠. 철의 부식을 막는 법 또는 철의 산화를 방지하는 법, 방지법을 볼까요? 철의 산화, 부식을 방지하려면 철이 산소와 물이 닿는 것을 막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놀이터나 뭐 우편함 같은 곳에 페인트 칠을 한다거나 아니면 공장에 기계에 기름칠을 해서 철이 부식하는 걸 막을 수도 있고요. 우리 학습지 4쪽에 보면 4쪽에 3번에 2번 철의 산화를 막는 방법에 거기 나와 있죠. 산화가 잘 되지 않는 금속을 철 표면에 입혀서 철의 산소와 물이 닿는 것을 막을 수도 있죠. 이런 거를 도금이라고 합니다. 도금. 그래서 페인트 칠, 기름칠, 도금 등을 통해서 철의 부식을 막기도 하죠. 오늘 수업 요 강의를 보고 나름의 방법으로 강의 내용을 모두 정리하고요. 학습지 3쪽, 4쪽도 다 빈칸을 메꿔서 확인 문제까지 풀어서 등도 수업 때 화학 도우미에게 제출하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